네, 다음으로는 흔들리는 미국 소유, 커지는 중국과의 격차라는 주제로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발표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산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성장 속도의 차이는 존재하나 결국 전기차가 판매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판매, 배터리 판매도 지속해서 증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내에서 중국 업체와 국내 업체 간의 점유율 격차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업체는 내재화된 밸류체인에서 비롯된 가격 경쟁력, 그리고 풍부한 내수 수요, 고객 수요에 맞춘 다양한 폼팩터와 케미스트리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까지는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국내 배터리 3사인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합산 점유율이 중국 업체를 앞섰으나 2025년 상반기에는 중국 업체의 유럽 시장 판매 확대에 힘입어 점유율이 역전되었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주로 공급하는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전원 속도가 지지부진한 반면, 유럽에서 중국 업체의 생산 시설이 가동하기 시작됨에 따라 이러한 점유율 격차는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인 점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가 국내 배터리셀 업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내 배터리셀 업체들은 IRA 등 투자 인센티브 정책과 시장 성장을 기대하면서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국내 3사가 투자한 생산시설 중 상당수가 2025년부터 이제 한 내년 정도까지 대부분 상업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의 전기차 성장률은 당초 기대를 하회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친환경 정책 후퇴까지 겹치면서 미국 배터리 시장은 오히려 공급 과잉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 생산량으로 현지 배터리 수요 대응에 문제가 없어 관세의 직접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 내 새로 공급되는 배터리 생산 능력의 상당 부분이 국내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도 라이선스라던가 합작회사 설립 방식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와 규제 강화로 사실상 현지 생산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중국산 배터리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세 3사의 위상은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법인에서 근로자 구금 사태가 발생하여서 이로 인해서 생산시설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근본 이슈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드린 대로 미국 시장은 지금 공급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 지연이 되더라도 이것이 이제 LG엔솔의 판매 실적에 미칠 영향은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셀업체와 다르게 국내 양극재 및 동박업체 등 소재업체의 경우 한국 공장에서의 생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 미국에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생산 시설도 거의 없기 때문에 배터리 셀 업체들도 어쩔 수 없이 원재료의 대부분을 미국의 지역, 특히 이제 국내에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관세 부과로 원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특히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판가 인하 압력 등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건설비 및 인건비 수준이 타 지역 대비 높기 때문에 단기간 내 생산 시설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가지고 업체들 대부분이 또 이제 실적이 최근에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 여력도 제한적이어서 당분간 관세의 간접 영향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관세 비용보다 더 큰 위험 요인은 바로 미국 시장의 수요 위축입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배기가스 규제를 없앤 등 친환경 정책 후퇴 기조가 아주 뚜렷합니다. 특히 2025년 7월 4일 통과된 대규모 감세 법안에서는 그동안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을 견인해왔던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가 포함되면서 4분기부터 미국 전기차 수요 둔화가 우려됩니다. 3분기까지는 세제 혜택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수 있겠으나 중단기적으로는 전방 수요가 위축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AMPC 수혜 규모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산업 성장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기차의 보급에는 결국 정부의 의지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성숙기에 진입한 중국이라던가 2025년 배기가스 규제 강화로 전기차 성장률을 다시 회복한 서유럽과는 다르게 미국의 전기차 성장률은 2024년부터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이러한 영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GM과 포드 등 미국 업체들은 전기차 감산을 계획 중이며
현대차, 기아도 신공장에서 전기차 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여러 불확실성이 노출되어 있는 사이 중국은 2차 전지 산업 전반에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은 특정 부문에 한정된 게 아니라 밸류체인 전 부문에 걸쳐서 세계 최대의 생산 역량과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 핵심 가물의 광산을 모두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련과 정제 역량을 집중 육성해서 글로벌 공급망에 확보했습니다. 특히 주요 광물인 리튬, 니켈, 코발트는 해외에서 채굴된 원광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유입되어서 재련 과정을 거친 뒤 다시 글로벌 배터리와 소재 업체로 공급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에 힘입어 중국 배터리 안정적이고 저비용의 원료 조달이 가능해져 중국 기업들이 양극재, 응급재 등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달성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하단 그래프들을 쭉 보시면은 배터리 셀부터 소재까지 중국 업체와 국내 업체의 실적 격차가 상당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붉은색이 중국 업체고 이제 파란색이 국내 업체입니다. 국내 업체들의 수익성은 전방 수요 둔화와 가격 경쟁 심화 속에서 동일 밸류체인 내 중국 기업 대비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반면 중국 업체들은 동일한 가격 하락 환경에서도 내수 수요를 바탕으로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비 현금 창출력이 저조한 국내 업체와 다르게 중국 업체들은 투자 성과를 다시 기술과 생산 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확보되면서 향후 이것이 이제 기술 격차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배터리 셀 업체인 CATL이 올해 말부터 나트륨 배터리 양산을 발표한 등 대규모 R&D 투자에 힘입어 유의미한 기술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강점인 풍부한 내수 수요와 주요 광물 확보는 국내 업체가 단기간 내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국내 업체들만이 갖출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SS로의 확장은 국내 2차 전지 산업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의 약자이고요. 지금 전체 2차 전지 수요 중 ESS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로 전기차용 수요에 비해 작지만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전기차 중심의 수요 편중을 완화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수요처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전기차 수요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ESS는 국내 업체들 실적 안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업체들의 ESS 주력 판매 지역은 전력 수요가 크고 관세 및 AMPC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미국 ESS 시장은 중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추가 관세가 예정되어 있고 또한 국내 업체들이 최근에는 이제 저렴한 LFP 양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물릴 경우 가격 경쟁력을 오히려 확보하면서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이미 현지 생산 기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세 부담 없이 시장을 공략할 수 있어 향후 미국 내 ESS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여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AMPC 혜택까지 고려하면 ESS로의 확장은 보다 안정적인 수익 포트폴리오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2차 전지 산업의 견제를 이어가는 점도 국내 업체에겐 반사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감세 법안에서 금지 외국 기관 제한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금지 외국 기관 혹은 연관 기관으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 원자재를 조달하는 기업은 미국 내 AFC 혜택이 제한되므로 향후 미국 내 밸류 체인에서 중국 업체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도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산 전기차 업체에 대해서 업체별 상계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사 비협조 기업은 최대 45%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부담하게 되어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일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중국 규제는 국내 배터리셀 및 소재 업체에게 중장기적 기회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러한 반사이익이라던가 ESS를 확장해도 불구하고 현재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배터리셀은 4분기 이후 미국 시장 수요 감소로 인해 실적 저하가 우려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진행되고 있으나 이미 차입금이 과중한 상태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각사별로 ESS 성과, 그리고 계열사 합병 등 실적 방어 전략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소지업체의 경우 실적 전망이 더 부정적입니다. 미국 관세에 대한 직접적 영향에 노출되어 있으며 중국 업체와의 격차를 줄이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셀업체와 다르게 AMPC 등 수익 보완 요소도 제한적입니다. 현재 많은 소재업체들이 유동성과 재무 안정성이 약화된 상태이므로 적자가 지속되면 신용도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2차 정지 산업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산업 전망, 분기 실적 리뷰 등을 통해 2차 전지 산업 현황을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업황 전망에 관한 질문이 많이 접수되었는데요. 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4분기부터 미국 시장 수요 둔화가 좀 우려되고요. 그리고 친환경 정책의 부정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이제 올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단기간 내 미국 수요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럽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는 이제 2026년에도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 반등에는 불확실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에 이제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른 수요 증가라던가 로보택시 보급, 그리고 저가형 전기차의 공급 확대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던 이런 생산 시설을 바탕으로 셀업체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 흐름 자체는 소재업체들도 비슷하게 따라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소재업체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및 재무 구조가 더 유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LFP로의 확장이라던가 이 과정에서 차입 부담이 가중될 경우 신용도에 대한 하향 압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종합하자면은 2026년까지도 업황 개선은 좀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